네, 지금부터는 이제 명령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레지스터에 보내진 명령어 코드를 이제 제어 장치에서 해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해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연산 동작들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행되는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 과정으로 수행을 해요. 자, 먼저 실행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명령어들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5가지 명령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 여러 개가 있죠. 뭐 로드, 뭐 무브 이런 것들입니다. 산술 연산 명령 아까 나온 것처럼 add, 뭐 서브트랙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칠지 연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 연산 명령 이거 and, or, not 뭐 이런 exclusive 이런 연산들에 대한 명령들이 되겠습니다. 출력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CPU와 외부에 있는 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들 간에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in 또는 input, out, output, 뭐 프린트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은 다 입출력 명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제어하는 명령이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뭐 점프라든지 뭐 브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명령어의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그런 분기 명령 또는 뭐 서브루틴을 콜하는 명령, 콜하면 다시 리턴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제어 명령에 해당됩니다. 자, 명령어 필드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OP 코드는 CPU가 실행할 연산의 종류를 지정하는 필드입니다. 자, 오퍼랜드는 뭐예요? 자, 연산이 뭔지 알았으면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어디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 또는 데이터 값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오퍼랜드 부분입니다. 자, 명령어 사이클 및 인출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는요 4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동작을 해요. 처음에 이제 명령어 인출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하기 전에 디코딩하는 해석하고 실행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이렇게 4가지 사이클인데 대개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이라고 하는 2개의 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부속되는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명령어 사이클 하면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크게 나누면 인출 사이클과 명령어로 실행하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명령어 인출 사이클에는 명령어 인출하고 해독하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서브 루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전원을 끄거나 회복 불가능한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중단되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4개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 명령어 인출, 명령어 실행, 종료 이 4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명령어 인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CPU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지정된 명령어를 읽어오는 단계가 인출이에요. 인출. 패치라고 해요.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자, 실행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명령어 레지스터에 옮겨진 이 명령어를 해독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명령어 실행 단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인출 과정, 실행 과정이 있고 인출은 그 밑에 2가지 부동작을 일으키고요. 실행은 그 밑에서 3가지 부동작을 일으켜서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5가지 명령어 인출이라고 하는 사이클 밑에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명령어 인출이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로부터
지정된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로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앞에 OP 코드 부분만을 띄어내서 실행해야 할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해독하는 과정이 명령어 해독, 인스트럭션 디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독이 됐으면 어디로 넘어가요? 다음 명령어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와야 돼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나 또는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산술 연산을 하거나 논리 연산을 수행하라겠죠. 이게 데이터 처리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리한 결과, 수행된 결과를 이제 저장 장치에 메인 메모리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써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보조 기억 장치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명령어 사이클의 하부 사이클들이 설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인출 명령 사이클에서 이제 우리가 클럭 주기가 3번 뛰어요. T0, T1, T2라고 하는 일정한 간기역을 가진 클럭 주파수가, 클럭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이 일어나면 클럭 T0라는 순간에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값을 CPU 내부 버스를 통해서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럼 다음 클럭이 떴을 때, 다음 클럭 펄스가 띄었을 때 그 주소값이 지정하는 기억장치의 주소로부터 데이터를, 명령어를 읽혀와요. 이때 읽어오는 건 명령어입니다. 읽어서 데이터 버스에다 실어요. 그리고는 데이터 버스에 실린 것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MDR 또는 MBR이라고 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한 워드 길이만큼 증가를 시켜놔요. 자, 두 가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클럭 펄스가 하나 인가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럭 펄스 T2가 뜨면은요, MDR 또는 MBR에 있는 그 명령어를 IR이라고 하는 명령어 레지스터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것이 클럭 펄스 3개가 일어날 동안 하는 동작이에요. 이 순서대로 실행 흐름이 생기는 거죠. 자, 로드 명령이 나왔어요. 자, 로드 명령이 나오면 이 앞에서는 뭐예요? 이 명령을 인스트럭션을 패치했더니, 그리고 명령의 종류를 파악했더니 로드하라는 명령이에요. 로드하라는 명령이니까 이제 로드라는 명령은 3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이때 3개의 클럭 펄스가 인가되는 동안 이 3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T3라고 하는 클럭 펄스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의 오퍼랜드 값을, 이 오퍼랜드 값은 뭐예요? 데이터가 있는 위치 값이죠. 이것을 MAR로 전송을 합니다. 즉 위치 정보를 MAR에 옮겨 놓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클럭 펄스가 뛰면 그러면 그 주소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데이터 버스에 옮겨놔요. 그러면 이 데이터 버스에 실어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겁니다. 자, 다음 클럭 버스가 띄었어요. 즉 T5라는 클럭 버스가 뛰면 이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가 누산기 레지스터, 즉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AC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3가지가 이제 클럭 펄스가 인가되는 그 순간순간 수행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림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따라가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로드 명령이 아니라 스토어, 저장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즉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CPU로 가져오는 건 로드고요. CPU가 처리한 것을 메인 메모리로 갖다 놓는 건 스토어예요. 그래서 아까 인스트럭션 디코딩을 해보니까 스토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저장할 장소를 지정을 해서 MAR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럭 펄스 T4가 뜨면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 결과, 즉 저장할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어요? CPU가 처리해서 어큐뮬레이터가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어큐뮬레이터로부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DR 또는 MBR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럭 펄스가 인가됐을 때 이 MDR에 있는 내용을 MAR에서 지정하는, 즉 어디다가 저장해,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어디에다 저장하라는 것을 MAR에서 아까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어라는 명령이었으면 이와 같은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뭐 예를 들면 더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산술하라는 명령이 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럭 T3라고 하는 것이 띄었을 때, 클럭 버스가 인가됐을 때 IR에 있는 명령어의 오퍼랜드 값을 MAR로 전송을 하고요. 그 주소값이 지정하는 기억장치 어드레스로부터 그 읽혀진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실어서 MBR에다가 또는 MDR에다가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전송된 MDR의 데이터와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더해야 되죠. add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죠? 더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어큐뮬레이터 누상기에다가 눌러서 저장을 시켜 놓는 과정까지가 add 명령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연산 결과가 다시 누상기에 들어 있어요. 이 동작 과정을 add라는 명령이 디코딩 되면서 일어나는 동작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프 명령 사이클이에요. 이건 이제 점프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잘 실행해 오다가 무슨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생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프 명령은 클럭 펄스가 딱 하나가 필요해요. T3라는 클럭 펄스가 인가됐을 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었던 오퍼랜드부, 즉 여기에 분기해야 할 목적지 주소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옮겨놓으면 됩니다. 옮겨놓으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점프해야 할 주소가 있는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위치로 가서 이제 어떤 실행을 프로그램 순서를 변경해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펄스 하나만 인가하면 점프 명령이 실행 처리될 수 있어요.